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보는 일이었는데,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게시물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존재를 한 게시물에 대해서 번호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명령어도 입력받기 전에 우리는 그냥 해버릴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해요. 여기 메인 메서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스캐너 준비, 뭐 필요한 변수 생성, 객체 연결, 그 다음에 while문 들어와야 이제 명령어 입력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루어지기 전인 이 위쪽에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일단 자, 제가 뭐 썼죠? 메서드 실행문이죠. 이 자리에 그냥 코드 작성해도 돼요. 되는데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기능도 굳이 한 곳에 위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시점에 그냥 코드를 써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메서드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는 메서드로 만들어서 이 녀석을 호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한번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게시물이 쓰여져야 돼요. 몇 개가? 3개가. 테스트용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뭐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게시물이 쓰인다. 하나의 게시물이 작성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미 기능적으로 알고 있죠.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그 기능이 실행되게 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명령어 입력도 받기 전에 해당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나요?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능이 실행되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기능을 명령어를 입력받기 전에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죠? 입력받고. 얘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게시물 번호 측정하기 위해서 1 증가. 그 다음에 객체로 하나 만들어내서 아티클스에 저장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게시물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하는 일은 결국에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냈고 그 게시물 객체를 articles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했다. 이게 article write의 기능이에요. 그쵸? 근데 테스트 데이터니까 입력받을 필요 없을 거고. 그죠? 그럼 나머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rticle write 쪽에서 있던 기능을 일단은 last article id 이 녀석의 값이 1 증가 그리고 util에 있는 getDate str 한 번 더 가져와 줘야겠죠. 그 다음에 제목에는 그냥 제목 1 내용에는 내용 1 그리고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articles에 저장. 이게 지금 하나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지 않고 이거 두 개를 원래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니까 입력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 줄 실행하면 이만큼 코드 한 번 실행하면 게시물 하나가 아티클스에 애드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3번 하면 게시물 3개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 중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이름은 밑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됐나요? 됐죠?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기 전에 아티클스는 이미 애들을 3번 할 거잖아요. 근데 단 이거는 후위 연산자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걸 후위 연산자로 넣을 것 같으면 이 녀석의 초기 값이 1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0인 상태로 여기 후위 연산자가 들어가서 게시물을 만들어내면 이 첫 번째로 쓰여져 있는 이 게시물은 0이라는 값으로 객체가 조립이 된 이후에 값을 증가시킬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0 상태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위 연산자 사용해주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1로 바꾸고 후위 연산자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여기 구조도 조금 바뀌어줘야겠죠? 애초에 이걸 여기다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자, 네, 여기서는 그냥 밑에 있는 거 원래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전위 연산자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줄까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만들었대요. 출력이 됐죠? 진짜로 들어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티클, 리스트. 들어있네요. 아티클, 디테일. 잘 나오죠?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4번 글, 문제 없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자, 지금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저장하지 않고 있고 그냥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죠? 프로그램 자체에 필요한 코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 자체에 이렇게 녹여 놓으면은 조금 나중에 걸러내기가 찾아야 됩니다. 걸러내려면. 이게 숨어 있는 곳들을 다 찾아내서 이 녀석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명확하게 얘네들을 따로따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쭉 읽으면서 찾아내지 않더라도 얘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딱 찾아서 지워내거나 할 수 있게끔 메서드로 분리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 호출할 겁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사실 이만큼이에요, 그냥. 자, 이 녀석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할 텐데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이 wake test data라는 메서드는 어디에? 아티클? 지금 저는 그 누구한테도 호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메서드를 바로 호출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 메인 클래스 안에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얘가 호출되고 있는 시점은 메인 메서드의 안쪽이죠. 우리가 메서드를 배울 때 서로 다른 메서드가 호출이 가능했어요. 메서드의 안쪽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호출이 가능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그냥 같은 클래스 내의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호출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메인 메서드죠.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네요. 그럼 이 녀석이 그냥 인스턴스 메서드였다면 못 불러내겠죠? 메인 메서드가 이런 기능을 물고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는 인스턴스 메서드들은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떤 메서드가 돼야 된다? 스태틱 메서드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퀵픽스를 사용을 해보면 알아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에는 프라이빗이 붙었죠. 자, 얘는 왜 프라이빗이 붙었을까요? 자동 완성을 우리가 그동안 자동 완성 기능을 쓰다 보면은 보통 퍼블릭이 붙었었어요. 근데 얘가 프라이빗이 붙은 이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호출한 위치가 같은 클래스 내에서 메인 메서드 안쪽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위치를 우리는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 바깥에 만들고 있어요. 그럼 자바가 스스로 판단할 때, 얘는 지금 같은 클래스 내에서 호출하고 있네. 그럼 내가 접근 제어자를 일단 나만 쓸 수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자동 완성을 썼을 때 퍼블릭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자동 완성을 만들었던 그 상황들이 보통 이런 거라서 그래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이런 거 할 때 자동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지금 파일 안쪽에 존재를 하지만 퀵픽스는 이거는 외부에서 호출을 하고 있네. 이 클래스를 벗어난 어딘가에서 호출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건 일단 퍼블릭이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보일 거니까.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도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못 써요. 왜냐면 나만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 나는 주체는 클래스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도 마찬가지. 테스트에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퍼블릭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애초에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호출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얘가 알아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자바가 알아서 하는 이 행위,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어제 제가 캡슐화를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 안에 뭐 변수가 필요하다. 메서드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내는 시점에 외부에서 호출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얘를 먼저 구상을 해놓고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일단은 자바 접근 제어자 활용의 1원칙. 너무 말을 거창하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긴 합니다.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한 1원칙. 일단은 프라이빗. 일단은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여기서는 얘를 직접 부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필요한 시점에 퍼블릭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캡슐화에서 모든 기능을 프라이빗으로 다 처리하는 게 캡슐화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런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프라이빗 그리고 필요한 녀석들만 퍼블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퍼블릭으로 해놓고 문제가 없을 때 프라이빗으로 바꾸는 거랑 먼저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 퍼블릭으로 바꾸는 건 지금 전자는 필요하지 않은 녀석들을 우리가 판단해가면서 프라이빗으로 다 돌려놔야 돼요. 근데 후자는 진짜로 필요한 녀석들만 교체하면 되니까 처음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퍼블릭으로 바꿔가면서 하면 안 건드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직접 호출할 일이 없는 녀석들이죠. 그럼 그 녀석들은 프라이빗인 게 맞는 거잖아요. 작업을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원식이에요. 일단은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애매하면 그냥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쓰다 보니까 얘 필요하네? 그럼 퍼블릭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수가 됐든 메서드가 됐든 다 그렇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일단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잘라내기 했던 이 녀석을 쓸 건데 자, 왜 뭐라 하죠? 왜 이렇게 에러가 났죠? 자, 에러 내용을 보면 articles cannot be resolved예요. 지금 articles라고 하는 이 녀석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대요. 왜? 이런 애 없으니까. 왜 없어요? articles는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만들어낸 지역 변수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메서드에서는 사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라지니까. 근데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이긴 하지만 얘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살아있을 수 있지만 얘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있는 녀석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make test 데이터는 메인 메서드 안쪽이 아니니까 그럼 얘를 똑같은 아티클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에러는 사라졌죠.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름이 중복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메인 메서드 안쪽, 여기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안쪽. 서로 다른 메서드니까 이름이 중복된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만든 이 아티클스와 여기서 만든 이 아티클스는 서로 다른 객체겠죠. 그러면 값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아예 서로 관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변수 또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니까 아무런 공유가 안 되겠죠. 자, 실제로 테스트를 생성을 했대요. 왜냐? 우리는 호출을 했으니까. 자, 호출을 했기 때문에 생성을 했다고 뜹니다. 문제는 떴지만 없어요. 왜냐?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녀석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호출했고 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사라지니까요. 그쵸? 그러면 얘도 이 안쪽에서도 아티클스를 쓸 수 있고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고 있던 이 두 녀석을 어디로 끌고 나가야 돼요? 네, 메소드 바깥으로. 왜? 서로 다른 메소드가 같은 변수를 바라보려면 전역 변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나갔어요. 일단은 나갔는데 나갔더니 더 난리가 났죠. 옆에 보면 빨간색 난리가 더 많이 났어요. 왜? 그렇죠. 메인 메서드도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결국엔 스태틱 메서드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스태틱이 아니죠. 그러면 스태틱이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얘네들은 없을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스태틱 변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린 전역 변수를 이렇게 직접 선언과 초기화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걸 하는 일은 상수를 만들 때 빼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화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메소드 안쪽? 메소드 안쪽에서 초기화를 한다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쪽에서는 초기화가 또 안 되어 있을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메소드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생성자 가지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태틱 초기화 필드가 있었죠.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라고 해서 초기화 필드란다.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거. 뭐 그냥 스태틱이 없으면은 인스턴스 요소들 초기화하는 초기화 블럭이었고 이게 스태틱이 붙으면 스태틱 요소들을 초기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럭이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생성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거 못하는 이유. 이걸로 했을 때 의미가 없는 이유. 왜 의미가 없을까요? 생성자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메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생성자에다가 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이 last article id라는 이 녀석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 articles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이 기능은 아까 만들어놨던 거였으니까 다시 진짜로 게시물은 쓰여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디테일을 보려고 해도 잘 들어있을 거고 라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문제없이 게시물이 써질 거고 실제로 이 녀석을 뭐 모디파이 같은 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바꿨을 때 잘 바뀔 거고요. 그렇죠?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방식. 자, 근데 테스트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메서드를 뺐고 이제 호출하고 문제없이 잘 처리 다 했어요. 이거 보고 안 불편해요 혹시? 안 불편하세요?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뭐가 불편할까요? 일단 반복되고 있는 거. 달라지는 거라고는 숫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제일 거슬리는 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티클 2, 3 할 거 없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서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거. 우리가 그 아티클 라이트를 한 시점에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쓰였잖아요. 그래서 딱히 안 거슬려요. 근데 지금 밑에는 똑같은 거 세 번 반복이라 변수 이름 바꾸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당연히 반복문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int i는 제가 편의상 그냥 1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0으로 가야 되겠네요. 0이 낫겠네요. 아니지. 여기서는 그냥 1로 갑시다. 1로 가는 게 맞겠네요. 1로 가고 3까지 3개 만들 거니까. 자, 제가 지금 적은 이 포문은 그냥 i의 값이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 안쪽에다가 제가 아티클스에 add를 할 건데 new 그냥 코드 이거 갖고 올게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제목과 내용 부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제목 1, 내용 1로 3개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 부분 지금 변화하고 있는 i 값을 활용해 줘야겠죠. 이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 이어붙이기 그죠? i는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할 거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테스트를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쌓고 싶어요. 한 게시물 100개 정도 쌓아놓고 하고 싶어요. 끝났죠 이러면. 종료 조건 100으로 넣으면 리스트 했을 때 100개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할 필요조차도 없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니까 100개는 좀 너무 많고요. 5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좀 진행을 해봤고 오케이. 이 상태로 제가 또 커밋을 해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기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질게요.